자, 시작할게요. 자, 이 춘향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 작품 핵심 좀 볼게요. 자, 요거부터 좀 써볼게요. 요 묶어주고 이렇게 좀 빼서 써봐. 자, 조선 후기, 조선시대 후기 서민 문화라는 게 발전하거든.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요? 서민 문화? 그냥 간단히 하면 돼. 그 문화생활이란 거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겠죠. 조선 후기 때 산업 발전 때문에 일부 서민들이 여유가 생겨.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든.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문화를 마찬가지로 서민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 서민 문화 중에 하나가 자리 없음 밑으로 판소리예요. 서민 문화 중에 하나가 판소리예요. 주로 시장 바닥에서 공연했대요. 근데 내용 자체가 누구들이 재밌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양반이야, 서민이야? 서민이지. 양반들은 약간 불쾌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이 판소리가 소설화되기도 했던 거야. 소설화. 예를 들어 웹툰을 가지고 뭐로 만들듯이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만들듯이. 알겠니? 자, 그래서 뭐라 그래? 판소리계 뭐라 그래? 소설. 됐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이 성격, 이 작품의 성격, 풍자와 해악이래. 밑줄. 풍자, 해악의 공통점 뭐예요? 우스꽝스러움이에요. 차이점 뭘까? 비판. 그죠? 우스꽝스러움에 비판이 담겨 있는 거야. 요거는 그런 건 없어요. 됐나? 그래서 풍자와 해악이 돋보이고 다시 서민적 넘어가고요. 시간은 조선 후기, 자 공간은 전라도 남원이고, 자 성춘향의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리고 1번의 별표.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절.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정절. 자, 옆에 써볼까? 여기에 누가 나와요? 춘향이 나와요. 춘향이 신분이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기생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 기생은 천민이었어요. 천민. 노비랑 비슷했어. 사회적 지위가. 천하다, 쉽게 말하면 신분이. 그리고 잠깐만. 하트로 할게, 하트. 그리고 춘향과 사랑하는 게 몽룡이죠. 자, 이몽룡. 얘는 뭐였을까? 신분이 지체 높은 양반집 아들이야. 이게 사실 이게 가능할까 얘들아? 현실에서 불가능해. 야, 그냥 솔직히 쌤 아들이랑 예를 든 거야 그냥 어디 막 삼성전자 막 이런 데 있죠. 근데 LG전자 이런 데 회장님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되겠냐? 그래서 뭐 접촉 자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오케이?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자, 서민 문화가 나타났다 그랬지. 자, 쓰신 말고 봐봐. 너희들 있잖아. 원래 조선이란 나라가 출발하면서 신분제가 이랬었다. 원래는. 원래 이랬어, 신분제가. 그러면 여기 맨 위에 계층이 뭐겠냐? 뭐 귀족도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게는 양반이라 그래. 근데 조선 후기쯤 가면 신분 구조가 이렇게 돼. 그럼 무슨 신분이 되게 많아졌어? 양반 신분이 많아졌지. 전 국민의 80% 이상이 양반이야. 근데 거기서 양반은 진짜 양반일까 가짜 양반일까? 가짜 양반이에요. 부를 축적해서 여러분들 양반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부자는 아니에요. 가난한 양반들도 있어. 그 사람들한테 그 신분을 뭐 하는 거야? 돈 주고 샀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 때는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적 권위가 떨어지거든. 이게 소설에 반영이 된 거예요. 됐나? 그러니까 어차피 조선 후기 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있을 때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얘들아. 신분을 초월한.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신분 질서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자, 2번의 별표.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에요. 자, 탐관오리 어떤 애 나올까? 변사또 나오잖아. 오케이? 변사또. 이 변사또란 놈은 당연히 얘도 지배층이 뭐겠니? 양반이죠. 그럼 몽룡과 변사또의 차이점 뭐예요? 몽룡은 좋은 양반, 그죠? 그리고 변사또는요, 나쁜 양반, 부정적 인물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탐관오리 횡포에 대한 풍자 비판이 담길 겁니다. 자, 특징. 자, 1번의 별표 쳐보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자, 막상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상 들으시면. 봐봐. 쓰지 마시고 봐봐. 자, 중딩 때는 이런 표현 잘 안 들어. 뭐 특별하게 학교쌤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잘 듣질 않아요. 이런 표현들을. 이제 고등감 많이 듣는데, 자, 흔히 얘들아 운문이라면 뭔 줄 알아? 운율이 있다는 거거든. 운율.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설일까 시일까? 일반적으로 시. 그리고 산문은 줄글이야. 줄글. 길어. 그럼 뭐겠어 얘들아? 일반적으로 소설이야. 됐나? 자, 이게 원래는 뭐였어요? 노래였지. 노래. 노래니까 여러분들 운율이란 게 있겠어? 없겠어? 리듬감 같은 게 있겠지. 그러니까 운문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화 됐어? 소설화 됐지? 그러니까 소설의 특징인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산문이라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자, 네 글자 사사조 중심의 밑줄 운문체와 산문체가 결합되어 표현됩니다. 이거 이해가지? 자,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다?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랑 비슷한 줄 알아? 일반 영화가 아니고 뮤지컬 영화야. 뮤지컬 영화 들어봤어? 영화 중간중간에 자꾸 주인공이 뭐 불러요? 계속 노래 부르죠. 그죠? 집중이 안 돼요. 그치?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스토리 보고 싶은데 자꾸 노래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운문과 산문의 결합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야, 이거는 별표 3개점. 이거 작품 보면서 2번 진짜 중요한 게 많이 계속 나올 거야. 자, 봐봐.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거든. 잘 들어봐. 이 작품을 읽어보면 나라는 게 없다. 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이 소설이 1인칭이 아니고 뭘까? 3인칭이야 일단. 써볼까? 3인칭. 그러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인물들의 심리까지 묘사돼 있고 심지어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막 평가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 심과 같죠? 그래서 3인칭 무슨 시점? 전지적 시점입니다. 3인칭 전지적 시점. 알겠지?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서 자, 인물이나 사건에 서술자가 개입하는 것도 나올 거고 편집자적 논평이란 거는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 뭐 했다는 거야? 평가했다는 거야. 평가.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3인칭 전지적 시점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특유의 해악과 풍자가 돋보일 것이다. 위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또 내려갑니다. 자, 여기도 가보세요. 지웁니다. 자, 봐봐. 이몽룡이 지은 한시의 기는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일단 써놔보세요.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읽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몽룡은 무슨 어사야? 무슨 어사? 암행어사죠. 자, 이몽룡이 봉관사또, 변사또 보라고 뭐를 지었을까? 한시. 한자로 돼 있는 시를 지었어. 그럼 이 한시의 기능이 뭐냐 이거야. 첫 번째, 주제를 형상화한다. 그럼 여기서 아까 주제가 2개 뭐였어? 2개. 신분을 초월한 사람. 두 번째 뭐였어요? 부정부패한 지배층 풍자 비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주제인 지배층 비판이 여기 드러나요. 자, 그 다음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사건 전개를 예고합니다. 별표 3개. 이제 고등 들어가시니까 이 표현이 앞으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극적 긴장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극적 긴장감이 뭐야? 진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응? 있으면 스타벅스 쿠폰 바로 지금 보낼게. 그럼 오늘은 딱 설명하고 다음에 다른 작품 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설명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잘 들어. 자, 요거 고등각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실제로 수능 문학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잘 봐봅시다. 최대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봐봐. 자, 얘가 지금 독자야. 또는 관람객이야. 오케이? 책을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어, 얘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 얘가 몽룡이야. 자, 그리고 이 새끼가 변사또예요. 자, 그러면 몽룡이가 변사또한테 시를 지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 시의 내용이 부정부패한 지배층들을 비판하는 얘기야. 근데 너 나쁜 새끼야, 너희 나쁜 새끼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 있을까? 우회적으로. 우회적이 뭐야? 우회적? 돌려서. 알겠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비판돼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거나 읽고 있는 거야. 됐나? 그러면 딱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이 들까? 아무렇지도 않아? 어? 야, 씨. 어? 야, 게임을 해. 어? 중간 보스를 다 깼어. 이제 막보 남았어, 막보. 마지막 보스 남았다고. 그럼 그 새끼 딱 나타났을 때 어때? 이제 긴장되지 않아? 이 새끼 얼마나 세지? HP 얼마나 겠지? 하여튼 어쨌든 얘 깨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독자나 관람객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이제 뭐야?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줄이 팽팽하듯이 뭐가 여러분들 흐르는 거야? 긴장감. 알겠나? 극적인 긴장감이 나타나는 거지. 줄이 팽팽하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긴장감이라고 해요. 됐나?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보다 긴장감. 됐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그래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이제 새로운 사건이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고 암시한다. 이해 갔지? 요런 거.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변사또의 가혹한 정치를 풍자하고 비판했는데 가로치고 가렴주구. 이런 걸 한자성어로 가렴주구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을 가혹하게 뭐했다? 수탈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면의 극대화. 자, 별표 3개. 문영고랑 오금고가 미래인이거든. 요번에 나왔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 보세요. 판소리 소리꾼이 공연을 할 때 이야기의 전체적 짜임보다는 흥미와 감동을 주기 위하여 관객이 관심을 보이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부연하는 거래. 자, 너희들이 판소리 이야기꾼이다. 그러면 관객들이 가장 재밌고 즐길 만한 것을 짧게 압축적으로 빨리 끝내버릴 거야? 아니면 길게 보여줄 거야? 길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영화 범죄도시 봐봤어요? 원 빼고는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 봤지 어차피? 봤을 거야 분명히 또. 유튜브 있잖아. 그죠? 하여튼 그럼 마동석 씨가 막 어때? 다 때려 부시잖아. 그러다가 마지막 보스 만나서 항상 마지막 보스 만나잖아. 맞지? 그거 짧아 길어? 중간 그냥 쫄따구 들어 한 방에 끝내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보스 나타났을 때 그래도 한 3, 4분 돼요. 보통. 맞아? 그러면 그 장면을 왜 여러분들 감독은 길게 보여줄까? 재밌으니까. 그죠? 영화 관람객들이 기대하는 부분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장면의 무슨화? 극대화라고 하는 거야. 그지 않아?
야 마지막 보스 만났는데 만약에 마동석이 빰샤리한테 딱 쳐서 끝났어. 허무하지 않아? 허무하잖아. 재미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 장면을 길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전문 용어로 확장적 문체라 그래요. 별표. 자 뭐라고 한다고? 확장적 문체. 시험도 다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열거법이라든지 리듬을 타는 대꾸법을 사용하여 장면에서 기대되는 흥미와 긴박성 등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 작품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 배운 거를 다 응용해 봅시다. 자 시작해 봅니다. 자 일단 책으로 같이 읽다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보여줄게요. 일단 좀 지우고 시작하자. 자 보자.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사또의 아들인 이몽룡과 자 퇴기가 뭐냐면 기생하다가 물러났다는 거야. 물러난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은 100년 가약을 맺는다. 자 100년 이거 봐. 이거 보면서 들어. 자 100년 가약을 맺는다면 뭐야? 약혼했다고. 자 하지만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떠나게 되면서 둘은 이별하게 됐고 몽룡은 떠나며 과거 급제 후 춘향을 데리고 오겠다고 맹세했대요. 자, 몽룡이 떠난 뒤 춘향은 새롭게 부임한 변태새끼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장원급제한 이몽룡은 밑줄 쳐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에 내려오고 변사또의 생일잔치인 날 거짓골로 위장하여 잔치에 들어갔대요. 뭐로 위장했다고요? 거짓골. 자, 내려갑시다. 어사또 동그라미. 자, 어사또에다 쓰세요. 이몽룡. 자, 여기서 어사또 이몽룡이야. 암행어사 말하는 겁니다. 가보자.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마루 위의 모든 수령들이 지방관들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민속 음악의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 느린 가락을 즐기는데 음악 듣는다는 거야. 자, 밑줄 쳐야 돼 얘들아.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여기까지 밑줄. 자 밑줄 쳤어요? 여기지 여기 얘들아. 이게 뭘까?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냐 통분하랴. 일단 상이 뭐야? 상차림. 알겠지? 그러니까 밥하고 말이 있는 거. 통분 뭐야? 통분? 분노. 알겠죠? 자 잘 들어. 어사또가 직접 통분한 거야? 야 이 상차림 뭐야 이거야? 아니야. 이거 지금 누가 평가한 걸까? 자 쓰세요. 그치? 서술자의 개입이야.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이걸 무슨 논평이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 이해 갔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직접 평가하는 거라고요. 됐나? 이게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이에요.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 자 이제 읽어보자. 귀퉁이가 떨어진 개다리 소반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에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였구나. 형편없네요. 상을 발로 탁 쳐버리며 운동의 갈기를 슬쩍 집어들고 잠깐 잘 봐봐. 지금 변사또의 생일잔치거든. 그 밑에 수령들이 막 있어. 수령이란 이기사람들 얘들아. 얘는 우리 시대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애야. 도지사. 뭐 경기도 도지사 뭐 이런 거라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뭐 수원시장, 용인시장, 뭐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이야. 알겠지? 우리 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직급이 높은 관리고 그 아래 것들이에요. 됐나? 자 그리고 운봉이라는 애가 있어요. 운봉. 이 운봉도 변사또 아래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거짓골로 위장한 누가 있어요? 어사또 이몽룡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거짓골로 위장한. 자 근데 어사또가 운봉의 갈비를 집어들었대. 가보자 이제. 갈비 한 대 먹읍시다. 그랬더니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런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풍요로만 놀아서는 재미가 없으니 운자를 따라 시 한 수씩 지어보면 어떻겠어? 시를 지어보자 이거야. 그 말이 옳다. 다들 찬성을 했다. 운봉이 먼저 운을 낼 때 높을 고자에 기름 고자 두 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지었다. 앞사람이 시가 끝나면 앞사람을 받아 뒷사람이 시를 지을 때 어사또 끼어들어 하는 말이 그냥 봐봐. 얘는 요놈들이 뭐 짓고 논 거야? 시 짓고 논 거죠? 됐지? 그랬더니 어사또도 이제 말합니다. 봐봐요. 자, 저 거린도 저 거지도 어려서 글을 좀 읽었는데 자 밑줄 쳐요. 이제 밑줄 쳐요. 좋은 잔치를 맞아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여기까지 밑줄. 밑줄 쳤어? 야 요거 밑줄 치라고. 좋은 잔치를 맞아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자 여러분들 진짜 포식했어요? 응? 진짜 어사또가 좋은 상차림을 받았어요? 아니지. 근데 왜 상차림을 좋게 받았다고 표현했을까? 조롱하는 거야, 조롱. 그럼 가로치고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거 뭐라 그래요? 반어법 쓰세요. 역설법 이러면 안 돼. 반어법이야. 뭘 포식해 포식하기는. 조롱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갑시다. 푸대접을 받은 거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냥 가기가 염치가 아니니 저도 시 한 수 하겠소이다. 운봉이 반갑게 듣고 붓과 벼루를 내어주니 밑줄 쳐요. 백성들의 사정과 본관사또. 얘들아 본관사또가 누구예요? 여기 변태? 변사또야. 자 본관사또 변사또의 정체를 생각하여 시 한 편을 써내려갔다. 자 옆에다 쓰세요. 바로 옆에다가. 바로 변사또의 가렴주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럼 변사또가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내용이죠. 그런 거를 시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사또의 부정적인 행위를 담은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금준 미주는 청이려리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루낙시 밀루낙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자 이걸 이제 밑에 한글로 풀린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금술잔의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요 옥장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구나. 자 그 시 옆에 써보자. 그 시 옆에 써보자. 자 시 옆에다 써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써봐야 되나. 시 옆에다가 변사또에 가렴 주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변사또에 가렴 주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판을 시로 지어서 비판했죠? 그럼 이 시에는 어떤 수사법이 담겨 있을까요? 어떤 표현법이 담겨 있을까? 어떤 표현법? 첫 번째, 은유법이 담겨 있어요. 쓰세요. 은유법. 뭐뭐는 뭐요, 뭐뭐는 뭐뭐다. 이게 은유법이야. 잘 봐봐. 좋은 술,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뭐래? 피래. 알겠지? 술은 피래. 그럼 백성들의 뭐야? 고혈을 짜가지고 술을 만들었다는 거야. 세금을 뭐 했다는 거야? 세금을. 미친 듯이 걷다는 소리야. 두 번째 봐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래. 다시. 좋은 안주는 뭐래? 기름이래. 알겠니? 자 다시 이건 쌤만 쓸게 그냥. 술은 뭐라고? 백성들의 뭐라고? 피. 안주는 뭐라고? 백성들의 기름. 됐나? 그럼 피랑 기름은 세금이야 세금. 알겠니? 미친듯이 걷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사법 하나 더 있는데 뭐 있을까?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대구법이야. 대구법. 한번 읽어볼까? 봐봐. 금술잔에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뭐뭐뭐에 뭐뭐뭐요 뭐뭐뭐에 뭐뭐뭐라. 알겠니? 두 번째
천둥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도 높구나. 그러니까 약간 리듬감이 있어요. 맞지? 그래서 자 여기서 무슨 법이 보인다? 대구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얘기 하나 물어볼게. 가로치고 이렇게. 그러면 변사또의 가렴주거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한 거야? 간접적으로 한 거야? 간접적으로 한 거지. 우회적. 돌려서 한 거지. 돌려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한 거라면 야 이 변사또 나쁜 새끼야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니?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극적 무슨 감 조성? 긴장감 조성. 이렇게만 쓰면 끝! 극적 긴장감 조성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독자들은 이제 뭔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이렇게 시를 지어 내보이니 자, 밑줄 쳐. 술에 취한 변사또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대. 야, 이렇게 해도 변사또는 뭐 어때? 눈치를 못 채고 있죠? 참 변사또는 어때요? 어리석으네요. 맞죠? 어리석음이야. 변사또의 어리석음. 그다음 글을 받아본 운봉은 운봉 동그라미. 얘는 눈치 빠릅니다. 앞불사 일났다. 얘는 눈치챘죠.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 이때 어사또 인사하고 간유 후에 운봉이 공영을 불러 분부한다. 자, 밑줄. 야야 일났다. 이거 뭘까요? 야야 일났다 뭘까?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이 큰일은 당연히 우리 독자는 알고 있지. 누가 나타날 것이야? 암행어사. 밑에 보세요. 자, 일단 읽어봅니다. 공방불러 자리단소, 병방불러 역마단소, 관청색불러 다가상단소, 옥사장불러 죄인단소, 집사불러 형벌기구단소, 형방불러 서류단소, 사령불러 숙직단소. 한참 이렇게 요란할 때 눈치 없는 본관사또 운봉을 향해 말을 던진다. 자, 여기가 지금 뭐이니? A지 A. 오케이? 자, 이 A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밑에 써주면 돼요.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밑줄 칩니다. 밑에 씁니다. 여기 춘향전 원래 얘들아 좀 필기가 많아.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나중에 편해 얘들아. 자, 써놓으세요. 잠깐만. 자, 봐봐. 여기가 뭐야? 확장적 문체야.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 여기 대목이 확장적 문체예요. 그러면 확장적 문체는 특정 장면을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극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길게 늘어뜨리는 거야? 길게 늘어뜨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떤 장면인데? 지금 이 장면이 뭔 거 같아 얘들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를 다녀왔으면 완전 공감 100%일 텐데. 근데 요새 또 우리 군대 웹툰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내가 군대에 있어. 근데 갑자기 사단장이 온대. 사단장이 우리 부대에 온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작살나요. 그날 총소 진짜 가서 경험해보세요. 알겠지? 죽음이야 죽음. 특히 병장이면 괜찮아요. 그날. 왜? 그냥 뭐 하면 돼 얘들아? 지시하면 돼요. 알겠지? 야야 너 닦어. 너 이거 다 치워 하면 돼. 오케이? 물론 나중에 근데 청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병장이 다 책임져서 혼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등병이면 이제 오늘 죽은 거야. 오케이? 대신 장점은 뭔지 알아? 시간이 좀 빨리 가. 알겠지? 자 다시. 자 어쨌든 지금 어사출두가 예상되니까 막 단속하고 있는 거야. 안에 것들을. 됐지? 자 그럼 이제 써보자.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무슨 법이 보여요? 열거법. 자 열거법 보이지 않아? 나열하고 있잖아 얘들아. 공방, 병방, 관청색, 옥사, 집사, 형방. 어때요? 나열하고 있잖아. 맞지? 열거법 보이고요. 두 번째. 자 리듬감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무슨 법? 대구법. 알겠지? 성대 대구법. 자 대구법. 그리고 이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사사조의 운문체도 보입니다.
자, 100% 사사조는 아니에요. 100% 사사조는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보인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봐볼래? 봐볼래? 봐봐. 공방 불러 자리 단속 사 됐나? 병방 불러 영마 단속 사 됐지? 눈치 없는 공간 사또 사 형방 불러 서류 단속 사 됐지? 요거 여기 이제 사사조를 통한 운문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봤고요. 오른쪽 가보세요. 79페이지 가봅니다. 자, 맨 위에 올라가면 있어요. 79페이지 맨 위에 한 장 넘겨야지. 자, 맨 위에 여보 은봉 어딜 그리 바삐 다니시오. 이거 누가 한 말일까? 변사또. 그랬더니 은봉이 속피 보고 들어 오줌 싸고 왔다는 거야. 굳이 연결 이 편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자, 지금 이 확장적 문체 때문에 어때? 긴장감이 막 조성되고 있잖아요. 자, 옆에 쓰세요. 오줌 옆에다 쓰세요. 오줌 옆에다가. 이 장면은 긴장감을 해소까지는 아니고 이완하는 역할이에요. 긴장감을 약간 좀 이완시키는 역할이야. 그 범죄도시에서 유명한 짤 혹시 알아요? 아, 잠깐만. 범죄도시가 야 다 15세냐? 혹시? 하여튼 이게 말이 되나 보네. 어쨌든 요 투인가? 투가 필리핀이었나? 그 강혜상 알아? 걔가 나오는 게 투냐? 안 봤어 혹시? 기억이 안 나? 그 있잖아. 그 외국에서 이렇게 막 죽이고 한 거. 그 배우 이름 뭐지? 잘생기네. 손석구 나오는 거. 하여튼 있어. 그 걔가 마지막 장면에 그 마동석한테 야 몇 대 몇으로 나눠올까 해. 걔가 강희상이 그랬더니 누가 오야 했잖아. 그치? 그 장면 왜 넣었을 것 같아? 일단 버스에서 둘이 만났잖아. 이제 격투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긴장감이 당연히 어떻게 돼? 긴장감이 있지. 이제 둘이 싸울 거니까. 근데 갑자기 마동석이 누가 오야 하면 독자네. 관람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웃지 않겠냐? 그때도 엄청 웃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관에서. 그런 게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역할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작가들이라든지 감독들이 왜 그런 걸 넣겠어, 얘들아? 그래야지 재밌는 거야. 계속 긴장감이 있어도 재미없고 계속 웃음만 나와도 재미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의 장래의 뭐 감독이라든지 뭐가 작가가 되겠다. 그럼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넣어야지 어때?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장르를 넣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줌 싸고 옵니다. 이런 걸 넣었다는 거예요. 됐나? 재미를 위해서. 자, 내려가자. 그때 술이 거나게 취한 변사또가 술주정을 하느라고 갑작스런 명을 내렸다. 밑줄. 춘향이 빨리 불러올려라. 자,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맞지? 아직까지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는 놈입니다. 자, 1, 2, 3, 4 풀어보세요. 자, 1번. 자, 이건 쉽죠? 춘향전도 작자 뭐예요? 이상해요. 알겠니? 3번.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까지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적층 문학이란다. 적층이 뭔 줄 알아? 층층이 쌓였다고. 알겠지? 그래서 구비 문학이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막 줄거리 같은 게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지만 개인의 창작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개인의 창작물이면 보통 작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작자가 명시돼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개인의 창작물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우리 가에 삽입된 한시의 역할 몇 번이 틀렸죠? 3번. 고조됐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극적 위기감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지. 자, 3번. 자, 기역 미음 중 보기 얘들아 2번에 4번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자, 2번에 4번이 왜 맞는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요거는 서민 문화가 맞아. 근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양반들도 뭐 했을 거야? 즐겼을 거야. 알겠니?
오케이? 아무래도 구비문학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왼쪽 시를 봐보세요. 왼쪽 시 보면 한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자는 보통 여러분들 백성이 썼을까, 양반이 썼을까? 양반이 썼던 거야. 알겠니? 그래서 4번에 대한 근거는 한자시라는 거예요. 한시. 자, 그 다음에 3번. 자, 길동이란 자에 대해서 가련하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니?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서술자의 개입 또는 뭐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5개 중에 편집자적 논평이 아까 뭐였어? 응? 5개 중에 얘들아 뭐였어? 어사또 상차림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했잖아. 기억 안 나? 몇 번이에요? 1번. 알겠지? 자,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서술자가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 4번. 자, 보기가 A로 바꿔 쓴 거라고 했을 때 A에 나타난 표현상의 효과. 보기는 되게 재미없게 쓰여 있어요. 이거를 A처럼 표현한 게 뭐라 그랬죠? 확장적 문체. 그럼 몇 번이 정답이야? 2번. 열거와 대구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 2번 고르면 되겠다. 이걸 뭐라 한다고 얘들아? 확장적 문체. 넘겨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요거 보자. 여기는 거의 위에만 거의 설명이 들어가고 아래는 금방 끝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여기부터 살펴보자. 여기 어사출두 장면에 풍자와 해악이 나올 거야. 이제 위에서 나올 거야. 관리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통해 과장된 행위와 자, 요거 별표다 얘들아.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자, 재밌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언어 유희가 뭐지? 언어 유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 알겠니? 근데 이 말장난 속에 뭔가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다음 변사또로 대표되는 당대의 부도덕한 양반계층을 풍자하고 그들의 권위를 추락시켜서 웃음을 유발할 거래. 자, 그다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별표입니다. 이거는 고1 가면 시험에 나옵니다. 고1 가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적층 문학으로 나무위키 아니 얘들아? 현대판 적층 문학이 나무위키야. 응? 나무위키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알아? 다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학 작품을 해서 네이버에 나무위키 지금 나오잖아. 나오는 거 많잖아. 그러면 클릭하면 막 별 얘기 다 써 있잖아요. 그치? 이게 한 명이 쓴 게 아니야. 알지? 몰랐어? 한 명이 쓴 게 아니야. 응? 알 수 없는 익명의 여러 명들이 쓴 거야. 이런 것들을 적층문학이라고. 됐나? 그다음. 그래서 자, 이본이 많고 다양한 이제 결과라든지 줄거리들이 많고 자, 밑줄. 특정한 작가가 없다. 됐어? 자, 근원설화, 판소리계 소설을 거쳐 만들어졌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편집자적 논평과 장면의 극대화가 자주 드러난다. 그리고 자, 판소리 특유의 해악과 풍자가 드러나고 주제가 이원화된다. 얘들아, 주제가 이원화된다는 게 뭘까? 안 써도 돼. 표면적 주제와 실제적 또는 근원적 주제가 있어. 뭔 소리야? 표면적 주제는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주제고 근원적 주제는 그 소설 속에 숨겨져 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표면적 주제와 근원적 주제의 주제가 이원화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일상어와 비속어, 양반의 언어와 한자어가 공존하고요. 자, 마지막 거 별표.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남아있고 뭐라 그러죠? 운문체. 다시 뭐라 한다고? 운문체. 그리고 판소리 공연에 어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책 봐보세요. 봐봐요. 자, 이때 청파역 역졸들이 관리들이 밑줄칩니다.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 여기까지 밑줄.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 밑줄. 자, 그리고 쓰세요.
그 바로 위에다가 써주세요. 마패를 뭐하고 뭐에 비유하고 있지? 달과 햇빛에 비유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에요. 뭐뭐 같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안에 춘향과, 지금 춘향이는 감옥에 갇혀 있지. 춘향과 백성들이 광명을 찾을 것을 암시하는 거야. 자, 춘향과 백성들이 광명을 찾을 것을 암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몽룡한테 뭐 받는 거야? 구원 받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몽룡이자 암행어사는 춘향과 백성한테 뭐 같은 존재야? 빛과 같은 존재라고. 알겠니? 자, 그래서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비유한 거예요. 됐지? 다시 한번 춘향과 백성들이 광명을 찾을 것을 암시한다. 가보자. 자, 암행어사 출두야 미주십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미주십니다. 그러면 이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표현은 독자층에게, 자 써놔, 독자에게 뭘 느끼게 해줄까? 카로 시작하는데 카. 뭐라고? 뭐라고? 카타르시스. 안 들어봤어요? 써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쾌감, 얘들아, 쾌감. 알겠나?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 쾌감을 느끼게 한다고. 뭐가? 암행어사 출두야. 이제 변사또는 죽었으니까. 자, 조폭이 영화에 나왔어. 근데 주인공이 어때? 막 때려 눕혀 한 방에. 그럼 어때? 재밌지? 그게 카타르시스야. 됐나? 자, 가보자. 역졸들이 일시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하니 산천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냐. 자, 굉장히 좀 어때요? 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잘 들어.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하니 산천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 여기 밑줄이야. 방금 쌤이 읽은 데 있지? 여기 밑줄. 여기. 강산이 무너지고 떨겠는가. 여기. 여기가 또 뭔 줄 알아, 얘들아? 이몽룡이 지금 자기가 직접 이렇게 평가한 거야? 서술자가 평가한 거야? 서술자야. 그래서 여기도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래요. 자, 좀만 힘내요. 밑에는 거의 할 얘기 없어, 얘들아. 편집자적 논평. 자, 갑니다. 한 번 소리가 나자 남문에서도 출두야, 북문에서도 출두야, 동문에서도 서문에서도 출두야, 맑은 하늘에 천둥치듯 진동했다. 과장법이죠, 과장법. 자, 이제 A 부분 잘 봅시다. 좌소별감은 넋을 읽고 이방호장은 호운을 읽고 삼세옷 입은 나졸들은 분주하네. 모든 수령들이 도망하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 도장기 읽고 유밀가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밥상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검고요 깨지나니 독장고라. 본관사 또 똥을 싸고 멍석구멍에 생지 눈 뜨다면서 관악 깊숙한 안채로 들어가며 급히 내뱉는 말이 어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A 있죠. 지금 A로 돼 있잖아요. 자, 요 A에다가 써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옆으로 빼서 쓰세요. 옆으로 저렇게 빼서. 자, 이제 한번 해봤잖아. 여기 무슨 문체일까? 똑같이 무슨 문체? 확장적 문체 쓰세요. 일단 요거부터 써놔야 돼. 자, 저 A에다가 확장적 문체 쓰세요. 확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 요거 검정색 글씨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나올까? 똑같이 막 나열하고 있지 않니? 막 나열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무슨 법? 열거법.
열거법. 그리고 막 관리들이 우왕좌왕 하는 거를 막 어때? 오반에서 표현하고 있죠? 무슨 법? 과장법. 자, 과장법. 또 이게 나름대로 또 리듬이 있어요. 무슨 법? 대구법 등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열거법, 과장법, 대구법 등을 통해 자, 특정 장면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 특정 장면이 뭔데요? 암행어사 출두 장면. 알겠니? 자, 그리고 자, 이거 봐봐. 어추어라 문 들어온다 바람 나다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여기 밑줄 쳐봐요. 자, 얘들 잘 봐봐. 야, 문 들어온다 바람 나다라가 맞아? 바람 들어온다 문 들어라가 맞지? 물 마르다 목 들여라가 맞아요? 목 마르다 물 들여라가 맞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말장난하고 있죠? 이게 뭘까? 언어 유희야. 근데 언어 유희도 여러 가지가 있어. 뭐에 의한 언어 유희일까? 말의 순서를 바꿔치기 했던 도치법이야. 자, 공부할 때 주의사항. 그냥 도치법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도치법을 통한 언어 유희. 알겠어? 자, 그러면 도치법을 통한 언어 유희. 자, 그럼 이걸 왜 한 건데? 왜 한 건데? 평자, 비판, 해학.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움을 통해 변사또를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변사또가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변사또를 풍자하고 비판하고 해학적 요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면 뭐 없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자, 이때 암행어사 분부하되 암행어사가 이몽룡입니다. 이 고을은 대감께서, 대감은 이몽룡의 아버지야, 계시던 고을이다. 소란을 금지하고 객사로 옮기라. 관할을 한 차례 정리하고 동헌에 올라앉은 후에 본관은 봉고파직하라. 봉고파직은 잘라버린다는 거야. 그럼 저 본관이 누구야? 변사또. 그래서 변사또는 봉고파직이요. 동서남북 문 밖에 봉고파직이라는 암행어사의 명령이 나붙었다. 절차에 따라 옥의 형리를 불러 분부하되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올리라. 죄인을 올리거는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 없는 자들을 풀어줄 때 저 계집은 무엇인고? 계집이 누구겠어요? 춘향이. 기생 월매의 딸이 온데 관가에서 포악을 던 죄로 옥중에 있사옵니다. 무슨 죄인고? 본관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면서 사또명을 거역하고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이로소이다. 자, 어사또 분부하되 자, 밑줄 치세요. 너만한 년이 정절을 지킨다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였으니 살기를 바랄 것이냐? 죽어 마땅할 것이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내 수청도 거역할 테냐? 이거 지금 누가 말한 거야, 얘들아? 어사또 이몽룡이야. 오케이? 그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지금 춘향이한테 얘기한 거죠. 이거 무슨 심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슨 심리일까? 이몽룡이 잠깐만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몽룡이 나온다. 야씨. 이몽룡이 춘향이의 뭐를 시험 보는 것 같아? 절개를 시험해 보는 거야. 써볼래? 이몽룡이 춘향이의 절개 또는 춘향이의 정절을 시험 보는 거야. 자, 됐습니까? 이몽룡이가 춘향이의 절개를 시험 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진짜 뭘 하나 봅시다. 춘향이가 뭘 하나 보자고. 이 이몽룡 이 여사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번 다그쳐 본 것인데 춘향은 어이가 없고 기가 콱 막힌다. 오른쪽 가보세요. 뒷장 비세요. 뒷장. 자, 지금 프린트 있는 사람들은 보자. 밑줄 쳐.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여기 밑줄. 내려오는 사또마다 자,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얘들아, 명관이 뭐래? 빨리 그 어이 속속 쪽 봐봐. 어이 속속 쪽. 명관이 뭐래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좋은 놈이지? 맞아? 진짜 좋은 놈이야? 반어법이야. 반어법이야. 알겠지? 반어적 편이야. 조롱이야, 조롱.
야, 좋은 새끼들 있다. 이거라고 이런 어투라고 알겠지? 참으로 오는 놈마다 좋은 놈이네. 이런 어투입니다.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고요. 두 번째 가보자. 어삿도 들으시오. 자, 밑줄 쳐요.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고 푸른 솔 푸른 데가 눈이 온들 변하니까 그런 공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주오. 자, 이제 밑에 써보세요. 밑으로 이렇게 빼서 써봐. 첫 번째. 자, 이거부터 써봐요. 일단은 거기 써있는 높은 바위. 그리고 두 번째, 푸른 솔 푸른 대. 이렇게 써봐요. 자, 첫 번째 높은 바위, 푸른 솔 푸른 대야. 솔은 소나무고 대는 대나무다 얘들아. 이거는 뭔 줄 알아? 지금 쌤이 쓴 이거 뭔 줄 알아? 춘향의 정절이야. 알겠어? 춘향의 정절, 절개, 몽룡에 대한 사랑,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거, 자, 바람, 이렇게 봐, 바람. 그리고 눈, 이렇게 써보세요. 바람하고 눈. 자, 바람하고 눈은 뭘까? 힌트는 변사또. 그치. 춘향의 시련이야. 춘향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됐어? 그러면 바람과 눈이 온들 나 춘향의 정절은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진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그래서 알 수 있냐? 첫 번째 은유법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은유법. 이게 은유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은유법. 비유법의 종류가 직유랑 은유가 있잖아. 자, 여기서는 은유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하나 더 있어. 지금 하나 더.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감이 있어요. 대구법. 이놈의 대구법은 계속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 힌트. 변하리까? 이거야. 변하리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법? 서리법.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야, 변하겠냐? 이거라니까? 안 변하겠냐는 거잖아. 그죠? 서리법. 자, 그리고 잘 나오진 않지만 사사조야. 어쨌든 이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사조. 봐봐.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빨리 죽여주오.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일구나. 층층이 높은 절벽 높은 바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글자로 끊어지죠. 됐나? 그래서 사사조의 운문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사사조의 운문체 운율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춘향의 정절과 절개를 봤다. 자, 후딱 1, 2, 3, 4 풀어보세요. 후딱 1, 2, 3, 4 풀어보세요. 자, 1번. 알맞지 않은 것은 이거 서민문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지? 4번. 양반소설까지는 아니야. 알겠지? 또 양반사의 이상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한자가 들어갔으니까 양반의 요소가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양반소설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2번은 몇 번이에요? 1번이지. 저기 지루한 장면이 아니지. 맞지? 그래서 1번입니다. 그리고 3번.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몇 번이 틀렸을까 얘들아? 4번이라고? 5번이지. 그치? 아니 무슨 암행어사하고 변사또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얘기했던 거는 실험해보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기업과 같은 표현 방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어법이라 했죠? 반어법은 3번이에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실제로는 어때? 눈물을 엄청 흘릴걸? 속마음과는 반대로 얘기했지? 그러면 1번. 괴로웠는데 행복하대. 그러니까 뭐야? 역설법. 상호 모순되잖아.
2번 입은 갔는데 가지 않았대. 이것도 어때? 상호 모순되죠? 역설법. 4번 찬란한데 슬프대.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법이야? 역설법. 5번 아우성이란 거는 소리가 꽉 차 있는 상태야. 근데 소리가 없대잖아. 이것도 뭐야? 역설법. 됐나? 그래서 나머지 1, 2, 4, 5는 다 역설법입니다. 자, 오케이. 문학책 덮으세요.